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는 3일 아침께 전남 해안에 상륙해 늦은 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인데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부산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지난 29일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건물 외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170명가량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KTX와 SRT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한국형 고속열차가 오는 2022년 신해운대역에서 청량리까지 노선에 편성됩니다.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고속열차의 모습을 헬로티비 뉴스에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를 마시고 쓰러졌던 여고생 A양이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황화수소에 중독된 A양이 무산소 뇌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오후 3시 기준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중형급으로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미탁이 오는 3일 아침께 전남 해안으로 상륙하겠고 늦은 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상륙 당시에는 강도가 중간 정도의 소형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다 부산은 우측 반원인 태풍진로 오른쪽에 들면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의 집중호우와 함께 최대 순간풍속 초속 335에서 45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일요일 1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이 난 곳에 물을 쏟아붓고 건물 외벽을 뜯어냅니다.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9일 오전 9시 40분쯤. 불이 날 당시 건물에는 170명 남짓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중환자가 많아 적은 연기에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더욱이 해당 건물 외벽 마감재는 드라이피트로 불의 확산도 빠르지만 진화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는 걸 사전에 차단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대응과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실시한 훈련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기 나는 것을 보고 창문과 밖에 외부의 방화문을 닫아가지고 연기 유입을 최소화해서 인명피해를. 화재 당시 건물에서는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 불은 작업 현장인 3층에서 최초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당시 화재가 날 만한 작업은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용접도 안 하고 전기도 없고 자로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없어요. 그냥 썼습니다. 전부 다 그냥 다 풀기 돼 있거든요. 다 프로가 풀든지 막 땡기든지 그런 식이에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해운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개통될 최신 고속열차의 제작이 막바지 단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부산방송이 이 신형 고속열차에 최초로 탑승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KTX와 SRT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한국형 고속열차 EMU 250. 이 고속열차는 현대 로템사가 오는 10월 11일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고속열차 EMU 250의 모습을 부산방송이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속 260km의 고속열차는 6량으로 편성되며 381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승객의 편의에 중점을 뒀습니다. 좌석별 개별창을 도입해 승객 모두가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와 USB 포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실의 경우 마치 비행기처럼 영화와 드라마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좌석 VOD 모니터 화면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무궁화호를 탑승하면 신해운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시간이 소요되지만 고속열차 EMU 250이 도입되면 4시간이 단축되며 단 3시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의 경북 안동과 충북 제천 등을 2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1호 공약인데 일단 시도해서 국토부의 계획을 확고히 수립하게 하고 비단 서울에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들이 제천, 단양, 또 경북 안동 관광할 때도 많은 곳인데 기존에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우리 해운대 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윤택해질 것이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EMU 250 고속열차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까지 1년의 시간 동안 안전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13만 5천 킬로의 신뢰도 평가 시험을 고레일 고속 라인에서 평가를 한 후에 모든 안전 요소와 기능 성능을 충분히 검증해서 안락하고 편리한 고속열차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열차 EMU 250은 내년 여의도와 익산, 서해선을 시작으로 모두 6개 축으로 운행되며 부산 해운대 청량리를 잇는 중앙선은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열차 시대가 바로 신해운대역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난 7월 29일 수영구 밀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를 마시고 쓰러졌던 여고생 A양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A양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7일 자정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황화수소에 중독된 A양이 무산소 뇌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교표가 일본의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항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 교표와 교과로 변경합니다. 동항초등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표와 교사가사의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총동창회를 대상으로 교표 디자인 공모를 받았으며 이 중 59.4%의 지지를 얻은 총동창회에서 제안한 교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선정된 교표는 부산항의 관문인 5,6도를 상징하고 교표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바깥쪽 부분의 단 모양은 항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연안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가진 상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상어는 길이 2m, 무게 120kg로 추정되는 청세리 상어로 백상아리 다음으로 위험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은 지난 7월 해운대 인근 해상에서 악상어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 적은 있지만 부산 연안 해역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 사체가 발견된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상어를 마주쳤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선 매주 이 부산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이 특이사항을 보면 9월 초에 해운대구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제가 승인이 되면 부산 부동산 시장엔 햇살이 비출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부산 부동산 시장은 구름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의 주택 거래 어디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선 9월 셋째 주 총 14건이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월 셋째 주 같은 기간 68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9월 가을 이사철이지만 해운대구에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래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먼저 반송 4만 3차 아파트 20층이 1억 3천만 원에 지난 16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센텀 대림아파트 24층이 17일에 2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해운대 자이 1단지 15층이 21일에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센텀시티 W 5층은 2억 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해운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흐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방에 따라서 거래의 흐름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내놓은 9월 셋째 주 이 부산의 아파트 가격 동향도 보시죠. 전국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세 가격은 0.02% 상승했는데요. 부산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4% 하락했는데요. 대전이 0.21%로 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과 인천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과 비교해 부산 지역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사하구가 0.12%, 동구 0.09% 하락했고 중구는 0.05%, 강서구는 0.02% 상승했습니다. 명지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전세 가격은 0.03% 하락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체 기상도는 구름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동산 날씨 차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올해 영화제에서 제도약을 공동 선언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3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오건훈 부산시장과 이용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2019 비프 제도약의 해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부산시와 영화계의 마찰이 빚어졌고 영화 관련 단체들이 영화제 참가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개 단체가 모두 영화제에 복귀하고 줄었던 관객도 다시 증가해 제도약의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 10월 3일 오후 영화의 전당 주변 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날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곳은 센텀 중앙로 센텀중학교에서 신세계백화점 구간, 센텀 서로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월서가툴 구간과 영화의 전당 옆 사거리, 센텀 5로 수영강변대로에서 영화의 전당 3거리 구간입니다. 이들 구간은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며 동양 최초로 해저 터널이 있는 통영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통영 욕지도에 경남섬 최초로 관광용 모노레일이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수많은 섬들과 바다가 비경을 만들어냅니다. 한려 수도의 끝자락 통영 욕지도 천왕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욕지도 전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먼 바다에 이제 조금 작은 섬까지 해발 392m. 편하게 걸어 올라가기에 만만치 않은 높이지만 이제는 산 정상까지 쉽게 올라 한려 해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5분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면 아름다운 섬을 품은 한려 해상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경남 섬 최초로 관광용 모노레일이 욕지도에 설치됐습니다. 천왕산 대기봉 전망대를 1km의 직선 코스로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노레일 차량마다 CCTV와 영상 통화 장비를 설치하고 정전이 돼도 차량은 배터리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혹시 모를 승객의 위급 상황까지 고려한 장치들입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5대로 앞으로 10대까지 늘어납니다. 모노레일 준공식은 오는 30일로 정식 개통은 12월 안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통영에 새로운 관광 상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입니다. 욕지섬 모노레일을 타게 되면은 클래식한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을 받으면서 올해 첫 섬의 날을 맞아 통영의 섬을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겠다는 통영시. 다음 달 11일에는 욕지도 개척 131주년을 맞아 욕지섬 문화축제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8월 부산 지역 산업 활동 결과 소비 부문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통계청은 소비 지표를 나타내는 대형 소매점 판매 동향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0.3%, 5.3% 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광공업 생산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기타 운송장비와 고무 및 플라스틱 부문은 각각 23.8%, 12.6% 줄어 생산은 부진했습니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 수주액은 1,66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9.2%나 감소했고 신규 주택과 재건축 수주 등 건축 부문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습니다. 부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매주 화요일 세금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도 영치하고 강제 견인 조치하는 체납 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348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의 17.5%에 달합니다. 정관중학교가 사회정서교육실험학교로 지정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부산 정관중학교와 전북 군산시 마룡초등학교를 사회정서교육을 실험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정관중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도 감정 조절과 생명 존중, 관계 증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과 과정과 연계해 감정 조절과 생명 존중, 관계 증진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받습니다. 학부모들은 전문가로부터 사춘기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과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교사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내보이는 각종 징후들을 포착해 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이 이뤄집니다. (10월 1일) 기상정보입니다. 1일 화요일 부산 지역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개천절인 3일까지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겠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